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냥 김치랑 밥만 먹어요. 이 말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식비를 줄이기 위해 반찬 없이 김치 한 가지로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배만 부르면 됐지라고 생각하지만 문제는 그 생활이 한 달, 두 달, 몇 년씩 지속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입안이 헐고, 위가 쓰리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병원에 가게 됩니다. 실제로 한 70대 여성은 식비를 아낀다며 1년 가까이 김치와 밥 위주로만 식사를 하다가 급성 위염 영양 결핍 진단을 받고 병원비 50만 원을 한 번에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약값, 검사비, 통원 치료까지 합치니 그간 아낀 식비는 의미조차 없었죠. 문제는 이 사례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잘못된 전략 습관으로 더 큰 의료비, 회복 비용, 심지어 삶의 질까지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략이라는 이름 아래 노년의 건강을 무너뜨리는 세 가지 식습관 실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꾸면 건강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는지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식비는 줄이되 병원비는 늘지 않는 현명한 노년 생활을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김치만 먹는 단식형 식사 습관. 요즘은 반찬도 안 해요. 김치 하나면 되지. 이 말을 습관처럼 하는 70대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하죠.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입니다. 마트에 가보면 달걀 한 판, 두부 한 모, 채소 한 단도 예전 가격이 아닙니다. 조금만 사도 2에서 3만 원이 금방 나가고 이틀치 반찬 준비해도 지갑이 얇아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손쉽게 절약할 수 있는 곳 바로 식사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 사이에선 김치 한 접시에 밥 한 공기, 그걸 하루 두 끼 이상 반복하는 생활이 이미 당연한 루틴이 되었습니다. 1. 김치만 먹는 식사 왜 문제가 될까? 김치는 한국인의 소울푸드죠. 발효식품이고 식욕도 살리고 밥맛도 좋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김치는 밥을 먹기 위한 반찬이지 주식이 아닙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김치 식사가 밥과 김치만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단백질 5, 지방 거의 없음, 식이섬유 부족, 비타민 BD 전혀 없음, 칼륨, 나트륨 과잉. 이렇게 균형이 깨진 식단을 하루에 2번, 3번 반복하게 되면 노인의 몸은 점점 망가집니다. 2. 실제 사례 김치만 먹다 병원비 50만 원. 서울에 사는 74세 여성 박모 씨는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며 식비를 줄이기 위해 매 끼니 김치와 밥만 먹었습니다. 계란이나 생선은 가격이 부담되고 요리하기도 귀찮아 자연스럽게 김치 위주로만 먹게 됐죠. 3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잇몸이 헐고 입안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피곤함, 두통, 속쓰림이 생겼고 결국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빈혈, 비타민 B12 결핍, 위염 초기 증상, 치료와 검사, 주사 비용, 영양제 처방까지 합쳐 병원비로 나간 돈은 무려 50만 원이 넘었습니다. 박 씨는 말합니다. 나는 전략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내 몸을 줄이고 있었더라고요. 3. 왜 70대 이후는 특히 위험한가? 나이가 들수록 섭취보다 흡수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에서 흡수하는 영양분이 줄어드는 거죠. 따라서 더 다양한 식품군을 조금씩 먹는 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치만 먹는 식사는 편하고 익숙하지만 결국 몸은 단 하나의 영양도 충분히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구조로 굳어집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단백질 부족 근손실, 낙상 위험, 비타민 부족 치매 위험 증가, 칼슘 부족 골다공증 가속화, 염분 과다 고혈압, 신장 부담,
4. 김치가 나쁜 게 아니라 김치만 먹는 게 문제다. 김치는 건강한 음식입니다. 하지만 그것만 먹는다면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도 독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도 나 김치 먹고 탈 안 났어. 하지만 이건 아직 안 났을 뿐이지 앞으로도 안 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몸이 경고 없이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식습관부터 바꿔야 합니다. 5. 해결책 식비 줄이면서도 몸을 지키는 식사법. 전략도 중요하지만 몸을 버리면서까지 하는 전략은 결국 손해입니다.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두부, 계란, 콩 제품은 기본으로 구비. 단백질은 매일 먹어야 합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알씩으로 충분히 보완 가능. 김치는 부반찬으로 인식. 김치를 메인으로 두지 말고 메인 반찬은 단백질 5채소가 되도록 하기. 한 달 식비 중 10%는 내 몸 투자. 영양제, 영양죽, 비타민, BD 포함 식품에 투자. 병원비 줄이기 위한 예방 소비로 전환. 6. 전략과 건강은 동시에 잡을 수 있다. 이제는 극단적 전략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비로 가야 할 때입니다. 병원에 가기 전, 약을 먹기 전, 지갑을 열기 전에 우리는 내가 지금 뭘 먹고 있는가를 먼저 봐야 합니다. 김치만 먹는 식사, 그건 전략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투자입니다. 첫 번째 실수 정리. 식비를 아끼기 위해 김치만 먹는 단조로운 식사, 그건 결국 몸을 망치고 더 큰 돈이 나가게 만드는 전략의 착각입니다. 지금 식단을 돌아보세요. 3일 연속 김치 중심 식사였다면 당장 단백질과 채소를 더해보세요. 전략은 내 몸을 지키면서 해야 진짜 전략입니다. 둘째, 영양 균형 깨진 노인 식단의 후폭풍. 그냥 배만 부르면 되지. 예전엔 더 못 먹고도 살았어. 이 나이에 뭘 더 먹겠어. 이런 말로 자신의 식사를 가볍게 넘기는 70대 어르신들, 당장은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실제로는 건강에 큰 구멍이 생기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균형 잡힌 식단 없이 몇 가지 음식만 반복하는 식사 습관은 노년기 건강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1. 노년의 식단, 왜 균형이 더 중요할까?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소화 능력은 떨어지고 흡수율도 낮아지고 면역 체계도 약해지며 약 복용도 늘어나 영양소 손실이 심해집니다. 즉, 젊을 때보다 더 다양한 영양소를 조금씩 꾸준히 공급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김치, 밥, 국, 라면이나 떡볶이로 한 끼 때우기, 빵 한 조각, 우유 한 잔, 군것질로 허기 채우기. 이런 식의 반복된 식사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의 절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2. 어떤 영양소가 가장 부족해지는가? 단백질, 근육 유지, 면역력 유지에 필수. 부족 시 근손실, 피로감, 낙상 위험 증가. 칼슘 비타민 D, 뼈 건강 유지. 부족 시 골다공증, 허리 무릎 통증, 잇몸 약화. 비타민 B군, 신경계 기능, 집중력, 기억력 유지. 부족 시 우울감, 두통, 기억력 저하. 철분, 빈혈 예방, 에너지 생성. 부족 시 어지럼증, 창백함, 집중력 저하. 오메가3 좋은 지방, 혈관 건강, 뇌기능 유지. 부족 시 혈압 상승, 고지혈증 위험. 3. 불균형 식단이 불러오는 실질적 피해. 가장 무서운 건 이런 영양 결핍이 단기간에는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몇 달간은 괜찮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상 신호가 옵니다. 피로감이 자주 들고 쉽게 짜증이 나고 잠이 들기 어렵고 배가 부른데도 허기지고 약을 먹어도 낫는 느낌이 없다. 이럴 때 대부분은 나이 탓으로 넘기고 더 방치하게 되죠. 하지만 이미 몸속에서는 부족한 영양으로 인해 회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4. 진짜 문제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것.
영양이 부족해지면 단순히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대인 관계에서 예민해지고, 사고력과 판단력 저하, 외출이 줄어들고, 우울감이 서서히 증가, 결국 건강 문제, 생활 위축, 사회적 고립이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게 됩니다. 5. 어떤 식습관이 균형을 무너뜨리는가? 먹기 편한 음식만 찾기, 죽, 빵, 국수류만 반복, 단백질, 미네랄, 지방 부족, 자주 먹던 것만 고집, 멸치볶음, 김치, 달걀, 영양소 다양성 부족, 흡수율도 저하, 요리하기 귀찮아 그냥 대충, 간편하지만 탄수화물 위주 식단, 혈당 문제, 비만, 근감소증 유발. 6.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노년 균형 식단 원칙. 매 끼니에 단백질을 꼭 포함하세요. 두부, 삶은 달걀, 생선, 콩, 닭가슴살. 적은 양으로도 큰 효과. 다양한 색깔 채소를 함께 먹기. 초록 시금치, 주황 당근, 노란 계란 노른자, 흰색 양배추. 색이 다르면 영양소도 다릅니다. 하루 1번은 기름 있는 음식 섭취. 참기름 한 방울, 들깨, 고등어, 견과류. 뇌혈관에 좋은 지방 공급. 잘 안 먹는 음식 하나씩 시도해 보기. 내 몸이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평소 안 먹던 게 의외로 보약이 될 수 있음. 7. 영양 불균형이 부른 실제 사례. 76세 남성 이모 씨는 오랫동안 아침엔 밥김, 점심엔 라면, 저녁엔 찌개와 밥만 반복했습니다. 별다른 병이 없다 생각했지만 병원 검진에서 비타민 D 결핍, 단백질 부족, 초기 골다공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당장 아프지 않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몸이 버티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둘째 실수 정리. 70대에 흔히 하는 실수는 내가 괜찮다고 느끼는 식사를 몸도 괜찮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매일 받은 영향에 따라 조용히 무너지기도 하고 서서히 회복되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을 다시 들여다보세요. 너무 익숙한 음식만 있지 않나요? 오늘부터 단 하나의 영양소라도 추가해 보는 것, 그것이 병원비보다 훨씬 값진 선택입니다. 셋째, 의료비가 더 무서운 전략의 역설. 아껴야죠. 나이 들어 돈 쓸 때 많은데 병원은 될 수 있으면 안 가요. 영양제도 비싸고 그냥 버텨요. 이런 말을 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전략하려는 마음 당연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전략이 결국 더 큰 지출로 돌아오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바로 의료비가 식비보다 훨씬 무섭다는 진실. 1. 전략을 했는데 지출이 더 커졌다. 실제로 많은 70대 어르신들이 건강을 챙기지 않은 채 생활비를 아끼다가 한 번의 병원비로 수십만 원을 지출하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감기처럼 시작된 폐렴 치료에 3박 4일 입원 80만 원, 방치된 무릎 통증으로 MRI 주사 치료 60만 원, 골다공증 방치로 낙상 후 수술비 입원비 300만 원 이상. 이런 사례는 지금 당장 괜찮다고 해서 방치했던 작은 문제들이 나중에 훨씬 큰 고통과 비용을 안겨주는 대표적인 패턴입니다. 2. 의료비는 한 번에 예고 없이 나온다. 식비는 매달 10만 원을 줄일 수 있지만 의료비는 한 번 발생하면 50만에서 10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그건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자기 생깁니다. 갑자기 허리가 삐끗, 어지러워서 병원 갔다가 검사비 폭탄, 밤에 구토, 응급실 진료비로 하루 30만 원. 병원 갈 일 없게 조심만 하면 되라고들 하지만 노년기에는 몸이 조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약해진 면역력, 쌓여있는 만성 피로, 무너진 식단과 운동 부족이 언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3. 예방은 병보다 싸고 빠르다. 많은 분들이 병원 안 가고 버티는 게 전략이라고 생각하지만 가장 확실한 전략은 예방입니다. 예를 들어 예방 비용 방치 시 발생 비용, 정기 건강검진,
무료에서 2만 원, 질환 악화 시 수십 수백만 원. 영양제 비타민 월 1에서 2만 원, 결핍 질환 입원, 약값 폭등. 운동화 무릎 보호대 2에서 3만 원, 낙상 수술 시 수백만 원. 칫솔 치간 칫솔 스케일링 수천 원에서 만 원. 치아 발치 임플란트 수백만 원. 이처럼 건강을 지키는 예방 비용은 작고 반복되지만 병이 나면 나가는 치료 비용은 크고 갑작스럽습니다. 4. 의료비보다 더 무서운 건 시간과 체력의 소모. 돈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의료비가 발생하면 병원까지 왕복 시간, 대기 시간, 검사 후 결과 기다리는 스트레스, 입원 시 집 비우는 부담, 자식 불러야 하는 미안함, 결국 삶 전체가 무너집니다. 한 번의 병으로 며칠을 쓰고 체력을 뺏기고 심지어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위축되기도 합니다. 전략한다는 마음으로 병을 키우는 건 결국 삶의 질 전체를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5. 실제 살해 예방을 안 했더니 사배 지출. 68세 여성 이모 씨는 무릎 통증을 참고 또 참다. 걷는 게 힘들어질 때에서야 병원을 찾았습니다. 정기적인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무릎 보조기만 썼어도 지금 상태까진 안 왔을 거라는 진단. 결국 MRI, 주사, 물리치료, 약 처방, 진통제. 한 개월간 총 비용 47만 원. 이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 5만 원만 써서 진료받았으면 지금처럼 고생은 안 했을 거예요. 6. 전략하려면 병원부터 가야 한다. 조금 놀라운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고 예방주사를 맞고 가벼운 증상이라도 체크받고 아플 틈 없이 몸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병원에 덜 가고 돈을 덜 씁니다. 전략 무조건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전략 안 써도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의료비를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셋째 실수 정리. 70대 이후 전략하려고 병원비를 피하는 건 결국 의료비로 더 큰 지출을 만드는 실수입니다. 그것도 조용히 찾아오고 크게 터지고 모든 걸 흔드는 지출. 진짜 전략은 지출을 미루는 게 아니라 예방으로 사전에 막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아깝다고 생각했던 작은 건강 투자들, 그게 병원비 50만 원, 100만 원을 막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어르신들께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몸이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조금 돈이 들어도, 조금 귀찮아도 당신의 몸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식비는 줄일 수 있지만 병원비는 예고 없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김치만 먹는 습관, 단조로운 식사, 건강은 아끼는 대상이 아니다. 이 세 가지만 바꾸시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하고 무너지지 않는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돈보다 중요한 건강 이야기, 생활 속 전략의 함정, 노년기를 위한 진짜 준비법을 꾸준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한 노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